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어떻게 평화롭기만 하던 동굴 속의 삶이 단 한순간에 숨막히는 추격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? 작가가 이 한 챕터 안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은 서스펜스 폭탄, 그 설계도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뜯어보죠. 시작부터 이 대비 느껴지시나요? 바깥 세상은 회색 그림자병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있는데 이 동굴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. 마치 영원한 봄날 같죠.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렇게 완벽하고 고립된 안식처일수록 외부의 위협이 닥쳤을 땐 훨씬 더 비극적인 무대가 되긴 마련이거든요. 이게 바로 작가가 던져놓은 첫 번째 복선입니다. 첫 번째 파트, 산속의 비밀입니다.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소녀 아일라와 어린 용 휘린이 있죠.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우정이 아니에요. 온 세상의 운명을 짊어진 아주 거대한 비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. 자, 이걸 좀 보세요. 진짜 엄청나죠? 불과 몇 주 만에 그냥 작은 염소만 하던 애가 갑자기 튼튼한 조랑말 크기가 됐어요. 비늘도 보세요. 반투명했던 게 이젠 아주 짙은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. 이렇게 강력해졌는데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. 발톱은 날카롭지만 아일라 옆에선 절대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숨겨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위험한 힘과 다정한 마음의 공존, 이게 바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. 둘 사이엔 말을 넘어선 언어가 흐릅니다. 서로의 감정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. 휘리는 아일라가 밖에서 묻혀온 차가운 기운을 자기의 따뜻한 숨결로 녹여주고요. 이 차가운 동굴이 둘에게 진짜 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. 하지만 이런 깊은 유대감, 역설적이게도 한쪽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한쪽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일상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 파트, 두 개의 불꽃이죠. 휘린의 숨결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. 모든 걸 파괴해버릴 수 있는 아직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불꽃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.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. 시작은 그냥 재채기 한 번. 휘린이 박쥐를 쫓다가 장난으로 애취 했는데 세상에 거기서 진짜 불이 타져 나온 거죠. 이 장면처럼요. 순식간에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건초더미가 활활 타오릅니다. 이건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어요.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한 첫 번째 공포, 그리고 둘의 관계에 처음으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였죠.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정말 혼란 그 자체죠. 첫째, 오렌지색 불꽃이 건초를 집어삼키고 그러자 휘리는 자기도 모르게 늘 하던 대로 치유의 숨결을 내뿜어요.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? 불길이 오히려 더 커져버리죠. 아일라는 당황해서 외투로 불을 막 때려보고요. 이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충격받았는지 그대로 드러나요. 생명을 살리는 힘이 파괴를 더 키운다니, 이 절망적인 모순이 휘린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. 이 표가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. 왼쪽, 죽은 나무에 싹을 틔우던 생명의 불꽃. 이건 즐거운 놀이였죠.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. 통제할 수 없는 파괴의 불꽃. 이건 이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. 휘린 안에 이 두 개의 힘이 같이 있는 거예요. 아직 스스로 이걸 조절할 수 없다는 건 언젠가 내가 아일라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불안감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됩니다. 세 번째 파트, 고대의 부름으로 넘어갑니다. 이 화재 사건 이후에 동굴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. 휘린은 자기 힘을 두려워하면서 깊은 죄책감에 빠져버립니다. 예전처럼 아일라에게 장난도 안 걸고 따뜻한 숨결도 내뿜지 않아요. 동굴을 가득 차왔던 그 온기는 다 사라지고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과 불안감만 남게 되죠. 그런데 휘린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.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동굴 입구, 저 바깥 세상 쪽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나지막이 낑낑거리는 거예요. 처음엔 트라우마 때문인가 싶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. 마치 자기 귀에만 들리는 어떤 소리,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부름에 이끌리는 듯한 모습이죠. 도대체 휘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 걸까요? 혼란에 빠진 아일라가 의지할 곳은 딱 하나, 미치광이 엘리온이라는 사람이 남겼다는 낡아 빠진 가죽일지 뿐입니다.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남긴 기록이라니, 과연 여기에 진실이 있을까요? 아일라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읽기도 힘든 그 고대의 결자들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 국절입니다.
용과 나무는 하나의 양면이다. 그릇이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마지막 부름을 보낸다. 이걸 읽는 순간 아일라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됩니다. 휘린이 왜 불안해했는지, 그 알 수 없는 부름의 정체가 뭔지, 그리고 휘린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. 자, 이 심오한 진실을 한번 보세요. 휘린이 듣고 있던 그 부름은 바로 죽어가던 세계수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. 휘린은 세계수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, 다시 말해 이 멸망해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. 이 둘은 그냥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운명 공동체였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, 드러난 비밀입니다.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휘린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. 그리고 그 빈자리를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의 본능이 채우기 시작하죠. 이제 그는 더 이상 아일라의 작고 귀여운 용이 아닙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.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휘린이 저 멀리 수도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고 또 갈망에 가득 찬 포효를 내지르죠. 이건 더 이상 어미를 찾는 새끼의 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. 나 여기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, 그리고 저 죽어가는 세계수의 부름에 응답하는 진짜 용의 첫 번째 외침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그 포효는 그냥 소리가 아니었어요.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마력의 파동이 동굴을 중심으로 폭발하듯이 퍼져나갑니다. 이건 뭐랄까, 어둠 속에 꽁꽁 숨겨뒀던 비밀의 문을 스스로 박차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죠. 이제 그들의 위치는 온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. 이 타임라인이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. 첫 번째 순간 용의 울음이 산맥을 꿰뚫고, 두 번째 순간 수마일 밖에서 은색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다가 딱 한 곳을 가리킵니다. 세 번째 순간 서리 사냥꾼 빅토르가 목표를 확인하죠.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냥꾼들이 조용히 소리 없이 그곳을 향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. 네, 그들의 비밀은 이제 끝났습니다. 바로 그 순간 동굴 안으로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훅 밀려 들어옵니다. 이건 그냥 찬바람이 아니에요. 다가오는 위험, 그들을 향해 조여오는 사냥꾼들의 살기를 알리는 아주 구체적인 징후였던 거죠. 휘린은 으르렁거리면서 동굴 입구의 어둠을 향해 완전히 적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.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일라는 모든 걸 직감하고 맙니다. 그들의 비밀은 발각되었다. 안식처는 발각됐고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. 이제 피할 수 없는 사냥이 시작되겠죠. 과연 세상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용은 자기 자신과 가장 소중한 소녀를 지키기 위해 그 파괴의 불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